뭐 남들 보기에 이쁘다 그러는데 난 높아요, 낮에, 길어요, 짧아요,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수술한 환자가 뭔가가 마음에 안 들면 뭐 다 부작용이라고 해도 될 지경이죠, 그죠? 제일 흔하게 부닥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비대칭 문제가 꽤 많이 부닥치는데, 사람 얼굴이 정대칭이 아니에요, 그죠? 얼굴 똑바른 사람 얼굴 찾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렇게 접어보면 되게는 정대칭으로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비대칭이 존재를 하게 되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비대칭이 심해지는 사람들이 많죠. 자, 주로 이제 코술에서 이제 중심을 어떻게 잡을 거냐,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부닥치는데, 자, 저는 뭐 가급적이면 눈썹 중간, 눈 중간, 인중 중간, 턱 중간 이걸 얼굴 중심축으로 생각을 하고 뭐 대충 바르면 거기다 갖다 놓으면 되는데, 약간 휘었다 싶으면 그쯤에다가 맞춰 놓게 되는데, 꽤 많이 이제 만나게 되는 문제가 정면을 좀 똑바른 것 같은데 밑에서 보면 이렇게 틀어져 보이는 이걸 밑에서 봤을 때 조금 똑바르게 모양을 잡으면 앞에서 볼 때는 틀어져 보이는 경우가 생겨요. 그죠? 자, 그러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정면에서 중심이 맞는 쪽을 선택을 할 거냐, 밑에서 봤을 때 중심이 맞는 쪽을 선택을 할 거냐. 뭐 대부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늘 얼굴을 볼 때 정면에서 많이 보니까 정면 쪽을 선택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 대충 바르게 보이는데 밑에서 보기에 너무 많이 틀어져 보이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약간 타협을 해야 돼요. 앞쪽에서 조금 틀어져 보이더라도 밑에 쪽이 지나치게 틀어져 보이지 않게 해주는 이런 정도로 타협을 해야 될 거고, 그게 뭐 저도 오랫동안 코 수술을 해오고 있지만 척척척척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자기 판단으로 요쯤이면 괜찮을 거야 라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게 우연히 똑 떨어지면 뭐 다행인데, 만일 의사하고 환자하고 의견이 다르면 이제 환자 의견을 따라가야 돼요, 그죠? 환자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대충 비슷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면은 물론 끝이 나겠지만, 의사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환자가 봤을 때 약간 틀어져 보인다면 교정해야죠. 상의를 해보고, 대부분의 경우 뭐 손으로 밀어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테고, 대부분은 뭔가 손을 대야 돼요. 크든 작든 수술을 해야 될 테고,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야 뭐 또 수술해야 돼요, 뭐 어떻게 되겠지만, 그거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면, 그죠? 선택을 해야죠. 뭐 가벼운 수술로 해결할 거냐, 뭐 수술까지 해야 되면 그냥 놔두고 그냥 난 요대로 살 거냐, 뭐 이걸 선택을 해야 될 거고, 만일 수술해서 교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환자분하고 상의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뭘 해서 교정을 할 건지 각 상황에 맞춰서 환자가 원하는 것도 맞춰봐야 되고, 뭐 귀여운 거를 살짝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본다든지, 해체하고 축을 다시 바로 잡아본다든지, 보형물을 다시 조금 각도를 조절해가지고 모양을 잡는다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제일 개인적으로는 제 환자에서 흔하게 본 문제들은 약간의 비대칭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문제를 가장 수정을 많이 만나게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염증 문제는 거의 대부분 실리콘 쪽에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보텍스 보형물들은 대개는 이제 어느 정도는 붙어버리니까 안쪽에서 뭐 물이 고인다든지 염증으로 진행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빈도가 굉장히 적은 편인데, 실리콘 보형물들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리스크가 0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5년, 10년, 20년이 지난, 얼마 전에 한 분, 뭐 제가 한 환자는 아닌데 다른 데서 하신 지가 한 20년 넘었던 모양인데, 근데 붓고 벌겋게 되고 불편하시니까 오셨는데 보니까 염증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 보형물이 있는 상태에서 염증이 생기면 인공 보형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염증이 낫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 젊은 선생님들하고 뭐 이야기할 때, 가르쳐 줄 때, 만약 코 성형에서 실리콘 같은 게 들어갔을 때 염증이 생기면 제거하는 거를 얼른 고려를 하라고 하는데, 사실 또 내 환자가 그렇게 오면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들도 좀 사람인지라 뭐 무조건 빼자서부터 하긴 좀 곤란하죠. 제가 재수를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 중에 지나치게 그걸 오랫동안 붙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염증이 생겼으면 한 일주일 정도 경과를 보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환자분한테 죄송합니다, 빼야 되겠습니다 하고 빨리, 그래야 환자도 고생을 덜 하게 되는데 거기다 또 조직도 덜 망가지게 되죠. 근데 이걸 뭐 빼자소리 못 해가지고 한 달, 두 달씩 붙들고 앉아 있으면 안쪽에서 점점 조직 반응은 점점 심각하게 벌어지게 되고 변형도 많이 오게 되고, 나중에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아주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오게 되면 나중에
다시 만들어 주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아예 뭐 이쁜 모양으로 만들기는 불가능해지거나 하는 일하고 부딪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증이 생겼을 때는 일단 뺄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쓰셔야 되고, 그래서 저도 실리콘을 일부 쓰긴 합니다만 실리콘을 사용할 때는 환자분들한테 뭐 언제든 염증이 생기면 혹시 치료가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면 빼야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수술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고.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다들 아시는 거죠, 그죠?